아마이스크 사슴! 사슴, 흔히 꽃사슴 등으로 알려진 온순한 이미지와는 달리 북반구의 추운 지방에서 곰, 호랑이, 늑대 등의 육식동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남은 강력한 동물입니다. 흔히 한국인이 알고 있는 토종사슴은 중형급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지만 사슴과 동물 중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엘크나 무스 같은 녀석들은 진짜 그냥 웬만한 차 한 대급으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사슴하면 생각나는 크고 아름다운 뿔. 당연히 인류는 문명의 초창기부터 사슴을 신성하고 영험한 동물로 여겨왔죠. 실제로도 다른 동물과는 대비되는 이 특징적인 뿔을 인류는 오래전부터 아주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사슴 이거 이 정도면 당연히 몸에도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그 뿔을 섭취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건강요법 중에 으뜸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슴은 소목 사슴과에 속하는 초식동물로 지구의 북반구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의 친척인 만큼 뿔이 특징이죠. 다른 소목 동물들과는 달리 사슴과 동물들은 매우 크고 아름다운 뿔을 자랑합니다.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 짝짓기철의 암컷을 유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어 아주 딱딱하고 끄트머리도 뾰족해서 사슴한테 맨손으로 잘못 덤볐다가는 뼈도 모출입니다. 이 사슴뿔, 당연하게도 고대로부터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특히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걸 약재로 썼습니다. 서양에서도 사슴뿔 좋아하기는 하죠. 사슴 머리를 통째로 박제해서 트로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모아서 울타리로 만드는 데 쓰기도 했어요. 사슴 고기는 먹어도 뿔은 그냥 장식용 등으로 쓰는 부재료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먹는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건데 동양에서는 사슴하면 일단 뿔, 녹용이 생각나죠? 아니 사슴고기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데 왜 이걸 놔두고 딱딱한 뿔을 다려 먹겠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또 생각해보면 소도 뿔이 있고 약재로 쓰이지만 소고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뿔 하면 녹용이 된 이유 대체 뭘까요? 그냥 사슴뿔이 더 멋있게 생겨서 그런 걸까요? 예로부터 동아시아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먹음으로 인해 그 기운을 얻는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의 모양이나 움직임 등, 그러니까 형상에서부터 그 효험을 유추했죠. 장어나 자라 등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노땅 무서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사슴의 뿔, 녹용은 뭘 보고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걸까요? 정력 쪽은 아닌 것 같고 몸이 사슴뿔처럼 단단해진다? 그것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고 정답은 바로 재생력입니다. 소나 염소도 뿔이 나지만 얘네들 뿔은 성장기에 한 번 자라면 끝입니다. 다시 자라지 않아요. 코뿔소의 뿔도 마찬가지고 뿔은 아니지만 코끼리 상아도 한 번 부러지면 끝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슴뿔은 매년 새로 자랍니다. 한 해마다 무한 반복으로 매년 재생되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 알아서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나요. 아니 막 조그만 손발톱 같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게 매년 새로 나는 걸 보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재생력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인들 눈엔 뭘로 보인다? 불로장생의 약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십장생이라고 하죠. 200년 거뜬히 사는 거북은 기본, 해, 달, 산, 물, 바위 같은 무생물까지 껴있는 불로장생 올스타들인데 이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또 사슴이거든요. 근데 사슴 수명이 거의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십장생 라인업에 껴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녹용의 무한 재생 능력 때문입니다. 사슴뿔에서 재생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이걸 다려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실제로 몸이 좋네? 장어나 자라에 비할 바가 아닌 강력한 효능으로 1티어 약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모두 단명했습니다. 왜냐고요? 낮에는 분 단위로 스케줄이 있고 밤에도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특히 조선은 특이한 게 뭐만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통촉해달라고 해요. 중국이나 페르시아 같은 데서 자꾸 통촉해달라고 했으면 바로 죽습니다. 조선 임금들 참 힘들었겠죠? 심지어 화장실도 시간 정해서 가야 되는데 갈 때 또 신하들이 같이 갑니다.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 보셨죠? 변을 볼 때도 그걸 지켜보는 신하와 맛을 보는 신하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조선 왕이라는 건 리얼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안 됐어요. 사실상 과로사죠. 그런데 이런 극한의 근무 환경을 가진 조선의 왕좌에서 52년을 버티고 나이로는 83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왕을 해먹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 임금 중 최고의 약자랄 건강전도사 영조였어요. 자기 몸 진짜 오지게 챙겼습니다. 다른 왕들이랑 단순 비교해도 2배를 더 살았는데 소독약도 없고 항생제도 없던 시절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들 건너뛰고 손자에게 왕위를 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지금으로 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정도가 이에 견줄 수 있겠습니다. 영조의 건강 비결은 궁중 어이들 뺨치는 건강 지식과 소식의 생활하였습니다. 영조는 실제로 밥을 조금만 먹고 검소하게 생활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영조의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게장과 감을 동시에 먹고 탈이 나서 죽었는데 이게 사실은 약자랄이었던 영조가 왕이 되기 위해 일부러 먹인 것이라는 썰이 있을 정도죠. 워낙 약자랄의 건강을 챙기던 터라 신하들에게도 이것저것 추라이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총애하는 신하들에게만 주던 게 바로 녹용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말 잘 듣고 고생하는 신하에게는 꼭 녹용을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운 개마고원이나 두만강 국경에 있는 신하들에게 녹용을 보내줘서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까지 챙겨줬다고도 합니다. 사슴뿔 한 양은 금 한 양과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이 귀했습니다. 사슴 잡는 게 쉽지 않다 쳐도 유럽에서는 사슴뿔로 울타리까지 만들면서 막 굴리는데 금만큼 귀할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조선시대 때 녹용을 궁중에서만 취급하도록 해놨기 때문인데요. 그 모양이 머리에 쓰는 왕관 모양 같기도 하고 실제로 구하기 어렵기도 해서 이건 일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된다. 왕이나 왕의 자손만 먹을 수 있다. 고 해놨던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녹용 먹으면 곤장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든데 먹으면 곤장 때리니까 더 귀해질 수밖에요. 근데 금지하면 더 먹고 싶죠? 특히나 자식 사랑하면 한국인들인데 후궁들이 자기 애한테 한번 먹여보려고 녹용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녹용 앞에선 겁도 없어. 궁중 약재 창고까지 털어요. 자꾸 훔치니까 엄벌을 내려도 훔칩니다. 한약재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떠돌잖아요. 녹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릴 때 녹용 먹으면 바보 된다 라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하도 후궁들이 훔쳐가다 보니까 궁중에서 일부러 퍼뜨린 헛소문이라고 해요. 약재 창고에 방을 붙여서 겁을 줬던 거죠. 훔칠 거면 차라리 인삼이나 감초 훔쳐가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귀했던 녹용, 지금 시대에는 사실 금만큼 귀하지는 않죠. 이 녹용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즘 우리가 먹는 녹용들은 거의가 수입산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히려 좋은 게 녹용은 수입산이 좋아요. 앞서 설명드렸듯 서구권에서는 녹용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주요 수출국인 뉴질랜드와 러시아에서는 자기들이 수출용으로 농장하면서도 아니 쟤네들은 이런 걸 왜 먹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삼겹살도 한국인들이 전 세계 물량을 다 먹는다고 하고 꼼장어도 대부분이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로나 사용되는 이런 요상한 생선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출한다고 하네요. 어쩌면 외국인들이 녹용의 효험을 몰라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러시아 같은 천혜의 환경에서 잘 자란 사슴뿔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나 녹용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러시아 녹용입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에 수입되는 녹용 중 러시아산 녹용이 가장 우수하다. 이름을 원용이라고 부를 정도다. 가격으로 보나 품질로 보나 최고급으로 친다. 라고 말한다고 하죠. 으뜸 원의 플랄용. 으뜸가는 러시아산 원용으로 만드는 구전 녹용. 구전 녹용의 원료가 되는 원용을 생산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은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 강변에 위치한 호칸의 도시 하바롭스크,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75km를 더 가야 나오는 시카치 알리안에는 이미 기원전 13세기에 신석기인들이 새긴 사슴 암각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고대로부터 사슴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이곳의 사슴 농장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아바이스크 농장에서 구전 녹용의 원료가 되는 러시아 원용이 수입되고 있죠. 반경 10km의 광활한 산이 통째로 농장인데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 여기서 천연 약초를 먹으며 자유방목으로 자란 사슴들로부터 녹용을 얻는데요. 인위적인 열풍 건조가 아닌 자연 통풍 건조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말려 녹용 본연의 성분을 최대한 살리고 있죠. 예로부터 신의 뿔이라고 불리기도 한 녹용. 원기 회복과 떨어진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세계적인 우수학술 논문 인용지수 SCOPUS급 저널인 JPBA의 2013년 게재된 논문을 보면 벨벳 사슴뿔은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도 명품 건강식품 구전녹용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주분들 괜찮았죠? 이제 십장생의 기운을 얻고 싶으시다면 러시아 녹용인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들이 먹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쳐서라도 먹었던 녹용이니만큼 드실 때 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구전 녹용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녹용도 보내주신 관계로 저 방디가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고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뼈에서 살이 다시 돋아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광고를 약탈하러